네, 유승민 의원의 탈당으로 요동치는 영남권 격전지 5곳을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 봅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 윤희영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어젯밤 유승민 의원의 기자회견 먼저 내용을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건 정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상식과 원칙이 아닙니다. 부끄럽고 시대착오적인 정치 보복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 권력을 천명한 우리 헌법 1조 2항입니다.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오늘 저는 헌법에 의지한 채 저의 오랜 정든 집을 잠시 떠나려 합니다. 그리고 정의를 위해 출마하겠습니다. 보수의 적자, 대구의 아들답게 정정당당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의 선택으로 반드시 승리해서 정치에 대한 저희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저와 뜻을 같이 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경선의 기회조차 박탈당한 동지들을 생각하면 제 가슴이 미어집니다. 제가 이 동지들과 함께 당으로 돌아와서 보수개혁의 꿈을 꼭 이룰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내대표를 물러날 때 우리나라 헌법 1조 1항을 얘기했는데 이번에 1조 2항을 얘기하면서 또 여러 가지 또 해석을 낳게 합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참 길었어요. 8박 9일 동안, 거의 8박 9일 동안 유승민 의원은 대구에서 어디 계신지 몰라갖고 기자들은 그야말로 진을 치고 앉았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더불어 이쪽 보니까 중앙당에서는 공천이, 공관위하고 최고위하고 서로 폭탄 돌리기 핑퐁 치고 어제 어떻든 간에 사실 보면 새누리당 정당으로서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보면은 이렇게 저렇게 목을 자르지 않기 위해서 목을 잘라서 희생자 코스프레 못하도록 그야말로 미루고서 네가 먼저 탈당해라. 그 유승민 의원 어제 11시, 밤 11시죠. 기자회견에서 탈당을 했는데 어제 전 묘하게 봤던 것이 어제 유승민 의원 뒤에 이제 백판이라고 그러나요? 백보드. 예. 여기 원래 새누리당 그렇죠. 로고 빨간색. 싹 치우고 네. 하얀 백판에다가 대구의 힘, 대구의 대구의 미래. 딱 보면서 대구의 힘은 박근혜고 대구의 미래는 유승민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예. 물론 본인은 그 두 가지가 다 유승민이라고 주장하고 싶겠으나 제가 보았을 때는 어쨌든 대구에서 누가 뭐래도 대구 경북에서 가장 사랑받는 정치인은 박정희, 박근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구의 힘은 분명히 누가 뭐래도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어떻게 보면은 자 헌법 1조 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을 이길 권력은 그 어디에도 없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면 대응하는 유승민 의원. 드디어 대구 경북이 박근혜 대 유승민. 어떻게 보면 대구 시민들에게 대구 유권자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시간이 왔구나 네. 하는 그런 씁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어떻게 보면 이 부분 때문에 영남 지역에서의 총선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선거라는 것이 이제 각 당이 네. 승리할 수 있는 지지층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제 전제의 가설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선거에 어떤 캠페인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각 당이 이제 충분한 지지층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지층들을 얼마나 이제 투표장에 끌어내느냐, 더 많이 한 명이라도 끌어낸 정당이 이긴다라고 이제 하는 측면의 가설이 있는데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정당이 선거 기간 동안 보여주는 것은 지지층들에게 투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지지의 근거들을 이제 제공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투표하는 데 있어서 부끄러움이 없고 떳떳하게 투표에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선거 기간 동안에 그 지지층들에게 해주는 정당의 이제 모습이고 그것이 선거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유승민 의원 사태를 통해서 볼 경우 여권 성향층이 당이 이제 우리 지지하는 정당이 지금 이 문제를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하고 분란을 키웠다. 네. 그러면서 한 명을 어쨌든 억울하게 공천에서 배제했다라고 하면서 내가 이 당을 이번
이번 선거에 당당하고 또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나가서 투표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을 이제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 투표 결집도가 이완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여권 성향층의 투표 적극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이번 사건이 영향을 줄 가능성을 이제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이제 서울 등 수도권 같은 경우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것은 단순히 이제 영남권에 미치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서울 등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이 오히려 어쩌면 좀 더 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그러면 과연 예. 새누리당에서 이 동구 을 지역에 어떻게 할 것이냐, 즉 무공천할 것이냐 아니면 누구 하나를 올릴 것이냐라는 부분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9시부터 이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최고위가 11시에 예정이 돼 있었지만 이 부분도 또 연기가 되면서 이거 결정 못하는 거 아닙니까 또? 아니 근데 저 보면 그렇죠. 원래 공천 신청한 사람 2명 아니었어요? 유승민, 이재만 전 동구청장인데 그냥 단순히 논리적으로 형식 논리적으로만 얘기하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드랍했으면은 이 사람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단수 공천으로. 네. 이걸 꼭 유승민, 이재만으로 생각하지 말고 황태순과 윤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어디 갔는데 윤용이 드랍했어요. 네. 그러면 제가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예. 정치적으로 많이 꼬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공관위에서 지금 보면은 지금 이재만 전 동구청장 마침 어제 보니까 5시 반입니다. 그러니까 네. 7시에 뭐 처음에 저 공관위원회를 연다 그러기 1시간 반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김무성 대표가 긴급히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구 동구 을은 무공천 지역, 네. 무공천 지역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결정을 내지 못하면 무공천으로 하는 것이 맞다. 합당 정확한 얘기로 합당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면은 무공천 지역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 이야기를 들은 공관위원장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코드숨을 쳤죠. 합당한 결정 누가 합당이라는 걸 누가 측정할 것이야. 그리고 그것은 공관위의 명색이 정당에서 그것도 정당의 텃밭이라는 네. 대구 경북에서 공천 안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야. 예. 이 문제가 아직 조정이 안 된 것 같아요. 왜냐니까 지금 김무성 대표는 4명을 정치적 볼모로 삼고 있죠. 네. 지금 유성걸, 다음에 등등등. 예. 그 4곳 지역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의 요청하고 지금 직임 못 짓겠다. 이러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오늘 내일가 새누리당에게는 오늘 내일 양일 동안의 후보 등록일이기 때문에 네. 조금 뭐랄까 정치적으로 타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잖아요. 어쨌든 유승민이 어제 밤 11시 반에 저 탈당해갖고 나갔는데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이재만 공천 얼마나 불성스럽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윤용 센터장 말씀대로 지금까지 유승민 파동의 본질은 바로 그 정당성을 자기가 서로 확보하기 위한 싸움이었거든요. 네. 이미 지난해 6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배신의 정치를 갖다가 심판해달라고 얘기하는 순간 끝난 겁니다. 유승민 의원하고 새누리당. 왜냐하면 그것은 감정적으로 뭐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그 말에 박근혜 대통령이 삐져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대표 연설을 통해서 그야말로 증세 없는 복지가 허구면 증세를 추진해야죠. 그거는 정부의 방향과 다르죠. 당정간의 그 혼란을 갖다 이야기했으면 책임을 누군가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물러나든지 원내 대표가 물러나야 돼 대통령이 물러날 수가 없잖아요. 거기다 곧 이어서 터졌던 게 뭡니까? 그 당시 공무원연금법 개정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공개적으로 보면은 뭐라고 했냐니까 우리가 행정부의 시행령을 갖다 일일이 감시, 감독, 수정하려는 입법 독재를 받아들일 수 없다. 즉 국회법 네. 개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 만약에 그걸 국회가 의결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거부권 행사하겠다 경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잖아요. 유승민. 그 당시 그 안을 제의한 사람이 이종걸 네. 당시 민주통합당 민주당 네, 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네, 대표죠. 네. 야당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게 누구냐니까 유승민. 그것도 당정청 그 조화를 갖다 무시하고 그렇게 갔던 거예요.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능히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달라고 할 만한 논리적 근거가 있습니다. 예. 아무리 그러다 손치더라도 지금 당장에 이재만을 꽉 하기에는 부담스럽죠. 알겠습니다. 하루 정도는 시간을 더 가질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뭐 부담스럽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대결로 갈 가능성이 커 보이긴 합니다. 일단은 지금 뭐 그쵸 이재만 전 농구청장이 이제 나올 가능성 공천을 받게 되면 나오는 것이고 네. 아니면 이제 무소속 대결을 하는 것이긴 할 텐데요. 일단은 이제 그 양자 간의 대결 이제 이 구도보다는 사실 이제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이제 후보로 출마했을 때 과연 이제 어떠한 메시지로 이번 선거 캠페인을 치르냐 여부가 주목될 것이라고 보여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억울하게 희생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제 동정론들을 일정 부분 이제 획득하려고 할 텐데 그것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타겟으로 하느냐
아니면 이제 뭐 이한구 공관위원장 정도만 타겟으로 하느냐 이제 이런 선택의 기로에 있을 수 있는데 어제 내놓은 메시지를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어떤 명시적으로 대립각을 세우는 것을 선택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것을 할 경우에는 이제 TK 지역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특별한 정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수용하기 어려울 수 있는 것이거든요. 대구 예. 동굴 정서도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중간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보면 이제 국민을 많이 강조를 한 것이거든요. 나는 이제 국민을 보고 가겠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이제 쓰면서 대통령과는 이제 각을 세우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당으로부터는 이제 동정론 내가 희생당했던 모습을 과시하면서 이것이 이제 본인이 이번 선거가 단순히 동굴에 한 명의 국회의원이 탄생하느냐 다시 한번 네. 여부를 떠나가지고 유승민 의원으로서는 이번 것이 자기가 어떤 지도자, 정치적 위상을 높이는 이제 기회로 제공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지금 충분하게 그것을 이제 활용하는 것 같아요. 메시지로. 그 아마 캠페인도 이제 국민 얘기를 하면서 이제 쭉 갈 것으로 보이는데 어제도 보면은 이 한 명의 공천에서 배제된 것인데 헌법을 얘기하고 국민을 얘기하고 이런 경우도 사실은 흔치 않지 않습니까? 그냥 탈당합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데 그러면 전 국민이 보는 이 미디어를 아마 유승민 의원이 굉장히 지금 잘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예. 이제 이번 공천 과정에서 단기적 차원에서의 가장 피해자이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가장 수혜자가 유승민 의원이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 이유가 근데 거기에 뭐 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된다면 과거처럼 친박 연대 90점, 어떻게 보면 비박 연대 90점을 안 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는 거 아닙니까? 대구에서 저 비박연대 반박연대 하면요 다 떨어집니다. 아니, 아직까지는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가 2년 남았고 네. 박근혜 대통령이 단순히 현직 대통령이라서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호남 사람들이 김대중 대통령을 영원한 선생님으로 생각하듯이 대구 경북 사람들은 우리 산업화, 우리 국가를 갖다가 산업화의 어떤 그 기초를 일궈 놓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돌아가신 한없는 뭐 사랑을 갖고 있어요. 그는 호남이 DJ를 사랑하듯이 이 저 TK는 보면 박정희 대통령 사랑합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 박근혜예요. 박근혜는 그나마 대구 경북 사람들이 봤을 때 18년 동안 그 고생하다가 겨우 18년의 야인 생활을 거쳐서 들어오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대구 사람들 붙들고 물어보면 이런 얘기예요. 네. 아이고 그저 한다고 시집도 못 갔잖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애정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반박연대 비박연대 하는 것은 자살행위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우리 윤용 센터장 말씀 들으면서 조금 뭐랄까 네. 이 똑같은 사항도 우리가 보는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저는 아까 보면 조금 박근혜 대통령 각을 안 세웠다고 좀 보셨다고 그러잖아요. 예. 저는 어제 각을 세운 거로 봅니다. 왜냐하니까 당초 오늘 오전 저 조간들 살펴보시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당초 유승민 의원의 그 참모 보좌진들은 이른바 탈당 선언문에 헌법 8조를 갖다 넣으려고 그랬대요. 헌법 8조가 뭐냐니까 정당의 민주적 정당 운영입니다. 거기 보면 대한민국 모든 정당은 뭐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되고 정당은 뭐 국가가 철저히 보호한다. 뭐 이 조항인데 만약에 그 당내가 당 운영이 비민주적으로 운영되었고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뭐뭐되었고 특히 정두원 의원이 얘기한 대로 비루한 간신들이 눈을 갈아먹고 박근혜 대통령 눈을 갈아먹고 그렇게 했다면 헌법 8조를 인용하는 게 맞아요. 네. 근데 어제 핵심은 뭐냐니까 유승민 의원은 시대착오적인 정치 보복이라는 거예요. 자, 정치 보복을 본인이 다 했으면 정치 보복을 누가 했겠습니까? 그건 우리 국민들 다 알아요. 지난해 6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장에서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달라 그랬던 것이 바로 어제 유승민 의원이 얘기하는 시대착오적 정치 보복이고 또 유승민 의원은 헌법 1조 2항을 들면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을 이길 어떠한 권력도 없다라고 하면서 대통령한테 전면적으로 각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네. 똑같은 사항도 보기에 따라서 이렇게 다를 수 있으나 저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아직 대구 경북에서 비박연대라는 미명하에 반박연대 갖고 만약에 스크럼을 짠다면은 모두가 정치적으로 낙선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일 것이다. 알겠습니다. 뭐 비박연대는 그래서 유승민 의원은 이제 그 본인과 같이 했던 사람들이 탈당한 사람들 어쨌든 다시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보면은 말씀하시는 그런 정서가 있어서 굉장히 느슨한 형태 정도로 아마 운영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부정적인 측면만 말씀을 드리면 호남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재인 대표 체제에 대한 반감 때문에 이제 그것이 국민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났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호남표를 추가적으로 흡수해야 국민의당을 이제 이길 수 있는 것인데 호남에서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표가 사실 나서서 이제 이 문제를 봉합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아직 완전하게 변하지 못했다는 인식을 줌으로써 그 호남표를 흡수하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제약으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또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김종인 대표가 계속해서 대표직을 유지하고 이런 것들이 진보 강경 성향층 유권자들에게는 오히려 이제 이 김종인 대표가 이제 어떤 우클릭한 행보 이런 것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의 실망 이것은 이제 이탈 가능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병 주고 약 주시네요. 병 주고 약 주시면서 그 중에는 떨어진 분 중에는 나와 친분이 두터운 사람, 오랜 친분이 있던 사람도 있었다. 근데 역시 이양구 공관위원장이 그래도 약간의 뒤끝이 있으세요. 뭐냐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승복을 했다. 네. 많은 사람 승복한 사람들은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다. 국민들을 감동시키는 것은 화려한 미사여구가 아니다. 마치 유승민 의원을 갖다가 겨냥해서 하는 듯한 발언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승복했는데 성숙한 인격이고 네. 화려한 미사여구를 늘어놓은 사람은 좀 유승민 의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양구 공관위원장도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맺힌 게 있었고 또 보면 마지막으로 또 김무성 대표를 겨냥해서 예. 당 대표와의 마찰에 대해서 굉장히 심심한 유감을 표현하는데 어쨌든 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재만 전 동구청장을 이제 동구울 지금 공천 후보로 확정을 한 것인데요. 이제 그래서 이것이 최고위로 올라갔을 때 이제 김무성 대표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냐가 아직 이제 남아 있는 절차라고 할 수 있겠고 거기서 이제 또 한번 김무성 대표가 거부하거나 이제 이렇게 되면 아직 이제 이 상황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으로 갈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주목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어쨌든 이제 19대 국회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이제 최악의 국회다라는 평가도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이 새누리당의 이 마지막 이 공천의 모습, 그래서 공천관리위원장과 대표가 어떤 권력 싸움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에게 안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것 상당히 좀 안타까운 모습이었다. 이것이 선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